당신은 사람 보는 눈이 필요하군요. 제12장 수치와 죄의식. 사회화에 따른 이 두 감정 덕분에 인간들은 그럭저럭 공존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 공동생활을 위험에 빠뜨리는 짓을 하거나 법을 위반한 사람들만이 수치와 죄의식을 느껴야 할 텐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사정이 달라졌다. 수치와 죄의식을 느껴야 할 사람들은 오히려 뻔뻔하고 당당하다. 양심이 살아있는 선량한 사람들만이 수치와 죄의식을 느낀다. 이 두 감정은 사실에 비추어 일시적으로 받아들이고 궁극적으로는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게끔 건설적인 자극이 되어야 한다. 행동 말고 다른 경우에 이 두 감정은 쓸모가 없고 파괴적으로 변하기 십상이다. 감정의 과잉은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효과적으로 관리하기만 하면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여러분은 감수성이 남달리 발달했기 때문에 감정의 메시지를 보통 사람들보다 더 많이, 더 강렬하게 받아들인다. 이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고 해독할 수만 있다면 이건 더없이 귀한 선물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감정은 여러분에게 다스릴 수 없는 내면의 폭풍 같은 것, 따라서 무척 난감하고 거추장스러운 것이었을 것이다. 심리조종자는 그 혼란스러운 감정 과잉을 금세 알아차릴 수 있었고 여러분의 감정을 가지고 놀면서 좋아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심리조종자에게는 두 가지 진짜 감정과 한 가지 거짓 감정이 있을 뿐이다. 자신의 전능 환상이 충족될 때에 취기와 흡사한 사악한 기쁨은 진짜다. 현실의 벽에 부딪힐 때 폭발하는 화도 진짜다. 그러나 덜미를 붙잡혔을 때 드러내는 과장된 자기 연민은 가짜 감정이다. 감정의 경랑을 다스릴 수 있을 때 그 사람의 평정심은 당신의 감정 과잉에 달렸다. 당신이 동요할수록 그는 냉정해진다. 당신이 침착한 태도로 일관하면 그 사람은 자기 통제력을 잃고 날뛴다. 심리조종자는 피해자가 경찰, 사회기관, 법원이 지켜보는 앞에서 이성을 잃게끔 유도한다. 피해자는 정신 나간 사람, 히스테리 환자로 몰릴 테고 반대로 심리조종자는 침착하고 차분하며 이성적인 태도로 신뢰를 얻을 것이다. 하지만 피해자가 사실에 입각한 태도로 냉정을 유지하면 심리조종자는 수세에 몰린다. 그는 초조해지고 공격성을 드러낼 것이다. 가면이 떨어져 나간다. 하지만 이런 상황은 피해자가 충분히 거리를 두고 심리조종자의 공격에 1차원적인 반응을 하지 않아야만 도래할 수 있다. 당신은 자기가 과민하게 반응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그 사람이 당신을 시험하고 벼랑 끝으로 계속 몰아가는 거다. 심리조종자가 당신의 감정을 가지고 어떻게 노는지 보라. 분노. 정신적 과잉 활동인은 대부분 분노를 크게 느끼지 않는다.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데다 자기 한계도 잘 모른다. 정확히 말하자면 자신이 별로 분노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한다. 하지만 그들의 분노는 엄연한 현실이다.
단지 분노를 자기를 침해하거나 능욕한 이에게 돌리지 않고 철저하게 자기 자신에게로 돌릴 뿐이다. 이들은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아주 매정하고 가혹하게 지독하리 많지 박하게 판단하는 대상이 한 명 있으니 바로 자기 자신이다. 자기에게로 향한 분노는 심리조종자가 재미로 한계를 위반하고 모든 가치를 유린하게끔 여지를 준다. 정신적 과잉 활동인은 심하게 동요할 뿐 존중을 요구하거나 끌어내지 못한다. 이 사람은 부당한 것을 병적으로 못 참고 가치관도 투철하지만 그 가치관을 옹호할 줄 모른다. 심리조종자는 당신처럼 선을 정해두고 지키는 사람이 아니므로 함부로 한계를 넘고 자기 과시에 취하며 당신에게 피해를 주면서 자신의 전능 환상을 살찌운다. 나도 그냥 손 놓고 당하는 건 아닙니다. 매번 꼬박꼬박 반대 의사를 표시합니다. 하지만 항변으로는 역부족이며 효과도 없다. 어차피 그 사람은 당신의 항변을 귀담아 듣지 않으니까 말이다. 그는 당신에게 아무 말도 못 들은 사람처럼 똑같은 짓을 반복할 것이다. 그런데도 당신이 내버려 둔다면 결국 그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셈이다. 그래, 비록 내가 불평을 하긴 했지만 당신 뜻대로 하는데 동의해. 존중은 요구만 해서는 안 되고 강제로 받아내야 하는 것이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이다. 그렇게 하려면 본인의 분노와 정면으로 만날 필요가 있다. 슬픔. 심리조종자는 피해자 주의를 텅 비게 만든다. 피해자를 고립시키고 과거의 삶에서 떨어뜨리고 인간관계를 단절시키기 때문이다. 그는 당신이 직장을 잃고 가까운 사람들과 척지고 예전에 즐겨하던 활동을 못하게 하려고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것이다. 당신이 그와 함께 사는 한 슬프고 고독한 삶을 면할 길은 없다. 그는 당신을 수많은 체념과 포기로 이끈다. 얼마나 많은 것을 떠나보내야 할지. 가족들은 그 사람이 점점 폐쇄적으로 변하고 연락이 뜸해지다가 부모 형제자매 절친에 이르기까지 모든 인간관계를 끊는 모습을 보았다. 그들은 그 사람을 몹시 걱정하고 슬퍼한다. 나는 피해자가 어떻게 언제나 불만 많고 가증스러운 사람에게 자기 인생을 그토록 쉽게 갖다 바칠 수 있는지, 소중했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좋아했던 이들을 상처 입힐 수 있는지 의아하다. 당신의 슬픔은 어떤 공감도 얻지 못할 것이다. 심리조종자는 당신에게 소중했던 모든 것을 떠나보내게 만든 장본인이지만 당신의 눈물에 냉담하고 무감각하다. 그 사람은 우는 당신을 역겹다는 표정으로 바라볼 것이다. 공포. 공포는 우리가 한번 살펴본 적이 있다. 심리조종자 앞에서 공포를 느끼는 것은 아주 당연하다. 그는 객관적으로도 위험한 사람이고 당신을 그 사람에게서 보호하는 것은 긴급 사안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신적 과잉 활동인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바로 무방비 상태다. 이들은 분노를 표현할 줄 모르고
이들의 공감은 늘 다른 사람들을 향해 있다. 이들은 악의와 심술이 자기 눈앞에 펼쳐지는데도 인정하기를 힘들어한다. 자기를 보호하면 비겁자, 선생님께 일러 바치면 배신자, 변명을 하면 오히려 상대를 자극했다. 유일한 선택지는 소리내지 않고 꾹 참는 것이었다. 당신과 그 사람의 관계도 똑같은 정신 상태가 지배할 것이다. 당신은 대책 없이 늘 참아야 하고 다 받아들여야 한다. 심리 조종자는 교묘하게 우선순위들을 뒤바꿀 것이다. 그 사람은 자기가 없으면 당신이 산꼭대기까지 쇠공을 밀어 올리면서 올라가야 할 것처럼 말한다. 당신은 상처 주거나 부당한 일을 하거나 폐쇄적인 태도를 취하거나 실수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편견을 가질까봐 두려워한다. 참 역설적인 일이다. 이미 지나치게 인간적이건만 진짜 인간미라고는 없는 사람을 상대로 인간답게 처신하지 못할까봐 두려워한다. 심리 조종자는 자기 힘을 행사하기 위해서 당신의 두려움을 가지고 논다. 이미 보지 않았는가? 위협은 그의 끈앞풀이고 공포는 심리 조종이라는 함정을 걸어 잠그는 열쇠 가운데 하나다. 심리 조종자의 주요한 힘은 그가 당신에게 불어넣은 공포다. 당신은 그를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때 비로소 자유로울 것이다. 그러므로 주먹 불끈 쥐고 용기 있게 상황을 직시하는 것이 중요하고 긴급하다. 고양이를 비롯한 여러 동물은 잡아먹히지 않도록 자기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고 한다. 겁내지도 마라. 그러면 나쁜 일도 없을 것이다. 이 말이 실제로 들어맞고 말고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심리 조종자가 그렇게 믿는다는 것이 핵심이다. 자기 수작이 통하는지 그렇지 못한지 확인할 방법이 없으면 심리 조종자는 평정심을 잃고 흔들린다. 그 사람이 더 이상 겁을 주지 못할 때 당신은 그 무시무시한 고문관이 겁에 질려 찌질하게 구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그가 오히려 더 갈등을 두려워할 것이고 중심을 확실히 잡고 자기 주장을 펴는 사람 앞에서 그는 자신감을 잃을 것이다. 좌절. 심리 조종자는 유아적인 전능 환상에 고착되어 있기 때문에 늘 불만에 찌들어 있으면서도 좌절을 도무지 참아내지 못한다. 혼자 보기 아까운 분노 발작을 일으킨다. 괴성을 지르고 제 가슴을 주먹으로 치면서 적을 위협하는 침팬지처럼 당신을 겁주려고 코미디 같은 짓도 할 것이다. 그 모습을 떠올려 보라. 아니면 제 변덕을 못 이겨 떼를 쓰고 어른을 무서운 눈으로 째려보는 어린애라고 생각하거나 그 모습이 아마 진실에 가까울 것이다. 피해자가 점차 자기 주장을 펴는 법을 배우면 그래서 피해자가 전능 환상을 더 이상 만족시켜 주지 않으면 심리 조종자는 점점 더 자주 분노 발작을 일으킨다. 아주 좋은 신호다. 그러니 그의 분노 발작을 당신의 자기 주장이 발전했다는 증거로 간주하라. 때를 써도 굽히지 않는 어른이 있으면 아이는 결국 순순히 어른 말을 듣게 되는 법이다. 기쁨. 나는 정신적 과잉 활동인에게
삶의 기쁨이나 유난히 뭔가에 열광하는 면이 있다는 것을 잘 안다. 적어도 심리 조종자를 모르고 살 때는 그렇다. 여러분은 심리 조종자가 불쌍하다고 생각한다. 여러분이 틀렸다. 그는 그냥 못됐고 삶의 기쁨이나 인간적 온기에 알레르기를 일으킬 뿐이다. 여러분은 진즉에 알아차릴 수 있었다. 그만큼 단서들이 널려 있었으니까. 그 사람은 분위기가 좋아진다 싶으면 찬물을 끼얹고 흥겨운 자리에서 어김없이 산통을 깨고 모든 휴가를 망치고 맹한 미소를 여러분 얼굴에서 철저하게 지워버릴 것이다. 여러분이 즐거워할 때마다 그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 웃고 싶은 기분을 싹 가시게 하지 않던가. 한번 시험해보자. 그 사람 앞에서 흥얼흥얼 콧노래를 부르고서 그 사람이 어떻게 나오는지 주시하라. 그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당신 심기를 건드리고 기분을 더럽게 만들 것이다. 왜냐고? 그는 당신이 지나치게 기분 좋게 인생에 만족한다고 느꼈을 것이다. 당신을 좌절시키고 화나게 만드는 것이 그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다. 열광하는 당신을 향한 그 질시 어린 무서운 눈초리를 보았는가. 그가 아는 기쁨은 전능 환상이 충족될 때에 의기양양한 도취뿐이다. 그는 당신이 즐거워하면 당신이 자기보다 영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라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당신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철저하게 파괴하려 한다. 스스로 안심하기 위해서, 그리고 당신의 좌절을 바라보는 쾌감을 위해서. 가장 가학적인 부류에 속하는 심리 조종자는 피해자를 잔뜩 기대하게 만들었다가 좌절시키는 놀이를 즐긴다. 그들은 피해자를 희망과 낙심을 오가는 롤러코스터에 태워놓고서 좋아라 한다. 이러므로써 그들이 타인에게 얼마나 가공할 힘을 행사하는지. 이상주의에 눈이 멀어 이런 상황들이 닥친 현실을 보려 하지 않는다면 피해자는 보호책을 강구할 수도 없는 상황에 정면으로 대처할 수도 없다. 엄마는 아이에게 토끼를 사준다는 약속을 믿지 말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야 했다. 그러면 아이는 기대를 놓았을 테고 아빠의 사기는 통하지 않았을 것이다. 토끼를 사준다는 약속, 결혼 반지, 직장에서의 승진, 그 밖에도 여러분이 거짓 약속임을 깨닫지 못한 채 매달리고 있는 심리 조종자의 미끼를 겹쳐볼 수 있다. 당신은 오랫동안 가엾은 심리 조종자가 사랑, 삶의 기쁨, 인간적 온기에 굶주린 채 살아왔다고, 이제 당신이 그런 부분을 채워줄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인간미는 전염되는 것도 아니요, 옮겨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당신이 내주는 모든 삶의 기쁨, 인간적인 온기, 애정은 밑빠진 독의 물붓기다. 당신이 최후의 한 방울까지 다 빨려도 그는 조금도 더 따뜻해지지 않을 것이다. 당신이 결코 마르지 않는 샘이라 해도 절대 그 사람을 채울 수는 없다. 그 사람을 채워주기 전에 당신이 먼저 뼈도 못 추릴 공산이 크다. 그러는 동안 정작 당신을 있는 그대로 알아주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빛이 미치지 않을 것이다.